60세 이후에도 해산물이 언제나 최고의 건강식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렇게 믿습니다. 생선과 조개류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오메가3가 들어있어 심장을 지키고 관절을 보호하며 뇌 기능을 유지한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마트에서 연어, 오징어, 새우, 조개를 고르며 이건 무조건 몸에 좋은 음식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몸의 대사 능력은 달라지고 젊은 시절에는 문제가 없던 음식이 오히려 질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노년기에 특히 달라지는 부분은 간과 신장입니다. 간은 콜레스테롤을 분해하고 조절하는 핵심 기관인데 나이가 들면 효소 활동이 떨어져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혈액 속에 그대로 남습니다. 남은 콜레스테롤은 LDL 즉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동맥벽에 쌓여 혈관을 점점 굳게 만듭니다. 실제로 2021년 순환기 관련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이 하루 300mg 이상의 콜레스테롤을 섭취했을 때 뇌졸중 위험이 35% 이상 증가했고 관상동맥 질환 위험은 24%나 높아졌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40대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60대 이후에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신장 역시 나이가 들면 기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신장은 요산을 포함한 노폐물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지만 노년기에는 같은 양을 섭취해도 배설 효율이 떨어져 혈액 속에 남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요산은 관절에 쌓여 결정화되는데 이때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통풍입니다. 통풍은 단순한 관절 통증이 아니라 걸을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염증 반응을 일으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실제로 2019년 노인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오징어, 조개류 같은 고퓨린 해산물을 주 2회 이상 섭취한 노인들이 단 2년 만에 만성 관절 염증 발생 위험이 5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해산물은 단순히 단백질과 오메가3 공급원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간과 신장의 처리 능력, 그리고 면역 반응의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해산물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문제는 이런 사실이 일반인에게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해산물 산업의 규모 때문입니다. 세계 해산물 시장은 수천억 달러에 달하며 우리가 자주 먹는 몇 가지 품목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징어, 새우, 가리비 같은 흔한 해산물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인기 품목들이 동시에 건강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산업적으로 중요한 품목이기 때문에 그 부정적 측면은 쉽게 드러나지 않고 심지어 일부 의료인조차 위험성을 강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이미 수십 편의 연구 논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해 왔습니다. 이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해산물은 무조건 몸에 좋다는 생각은 40대 이전까지는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며 조용히 진행되는 혈관 손상이나 관절 염증, 신장 기능 저하로 인해 어느 날 갑자기 큰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이 없더라도 몸속에서는 서서히 문제가 쌓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해산물을 멀리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해산물 가운데는 오히려 노년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동맹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일부 해산물은 관절을 회복시키고 피부 노화를 늦추고 뇌와 심장을 동시에 지켜주는 영양소를 풍부하게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해산물이 독이고 어떤 해산물이 약인지 구분하지 못한 채 모두 한꺼번에 건강식이라는 이름으로 소비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 구분을 명확히 하려 합니다. 학술 연구와 임상 결과를 토대로 60세 이후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해산물 4가지와 반드시 챙겨야 할 해산물 4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피해야 할 4가지는 우리 몸에 숨어들어와 조용히 혈관을 막고 관절을 붓게 하고 신장을 지치게 하는 해산물들입니다. 반대로 챙겨야 할 4가지는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노화된 몸에 가장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고 활력을 되살려주는 강력한 식품들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거창한 방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매일 먹는 식탁에서 어떤 해산물을 빼고 어떤 해산물을 더하는지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골절을 한번 피하는 수준이 아니라 평생의 삶의 질과 생존율을 가르는 차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 고관절 골절은 노년기의 가장 치명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노인 환자의 3명 중 1명은 골절 후 2년 이내 합병증으로 생명을 잃습니다. 그러나 골밀도를 지켜주는 올바른 해산물을 꾸준히 섭취하면 이런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노년기의 식습관 변화는 단순히 뼈와 혈관만이 아니라 전신 건강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한 해산물은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되고 아연과 셀레늄 같은 미량 원소는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못된 해산물은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 같은 만성질환을 악화시킵니다. 따라서 해산물 선택은 영양 섭취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어떤 해산물이 위험하고 또 어떤 해산물이 치유 효과를 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다룰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실제 연구와 임상 사례에 기반한 것입니다. 작은 식탁 선택이 건강한 노후와 평생 후회를 가르는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후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분들께 중요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피해야 할 해산물 4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징어를 건강식으로 여깁니다. 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풍부하며 회나 구이, 볶음, 샐러드 등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60세 이후의 시니어들에게 오징어는 예상 밖의 위험 식품이 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담백하고 깨끗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심장과 관절, 신장을 동시에 위협하는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익힌 오징어 80g에는 약 198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65%에 해당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간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같은 양을 먹어도 체내에 남는 비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남은 콜레스테롤은 혈액 속 LDL 수치를 높이고 동맥 내벽을 손상시켜 동맥 경직과 혈관 막힘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2021년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노년층이 콜레스테롤 섭취를 늘릴수록 동맥 경직이 43% 증가했고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포함한 심혈관 사건 위험이 31%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결국 오징어를 고단백 저지방 식품으로만 생각하고 자주 먹는 것은 치명적인 오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퓨린입니다. 오징어에는 퓨린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는 체내에서 요산으로 분해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신장이 이를 잘 걸러냈지만 60세 이후에는 배출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남은 요산은 관절에 쌓여 결정체를 만들고 극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통풍을 유발합니다. 통풍은 단순한 관절 질환이 아니라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만성 질환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노인학 저널의 보고에 따르면 오징어와 같은 고퓨린 해산물을 주 2회 이상 먹은 노인들은 단 2년 만에 만성 관절 염증 위험이 50% 이상 증가했습니다. 즉 가볍게 먹는 오징어 한 접시가 사실은 관절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노년층의 동반 질환과의 상호작용입니다. 고혈압, 당뇨, 대사증후군을 가진 어르신에게 오징어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이미 혈관과 대사가 약해진 상태에서 고콜레스테롤 고퓨린 식품을 자주 섭취하면 혈관 질환과 관절 질환이 동시에 악화됩니다. 겉보기에 기름기 적고 담백해 보여서 안심하고 먹지만 실제로는 건강에 불씨를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오징어 튀김이나 꼬치구이 같은 요리가 가볍게 느껴진다면 그 가벼움 속에 숨겨진 무거운 위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해산물 게맛살을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게맛살을 실제 게살의 대체제로 여기며 샐러드나 초밥, 냉동 도시락에서 가볍게 소비합니다. 그러나 게맛살은 진짜 게살과는 거리가 멉니다. 흰살 생선 부산물을 갈아 전분, 설탕, 소금, 인공향료, 방부제, 색소를 섞어 만든 가공식품에 불과합니다. 겉보기에는 단백질 식품처럼 보이지만 실제 성분을 보면 노년층에게 가장 해로운 가짜 해산물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혈당 반응입니다. 2020년 임상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게맛살이 흰빵과 비슷한 혈당 반응을 일으킨다고 밝혔습니다. 즉 섭취 직후 혈당을 급격히 올린 뒤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그 결과 피로감, 집중력 저하, 단 음식 갈망이 반복됩니다. 이미 당뇨 전 단계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어르신들은 이런 반응에 특히 취약합니다. 같은 연구에서는 게맛살을 주 3회 이상 먹은 노인의 인슐린 수치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6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나트륨 함량입니다. 게맛살 한 줌만 먹어도 700mg 이상의 나트륨을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하루 권장량의 절반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간장이나 드레싱까지 곁들이면 금세 하루 권장량을 초과합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고 신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을 가진 노인들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첨가물입니다.
게맛살에는 MSG, 인공색소, 방부제 등이 다량 들어갑니다. 민감한 사람에게는 두통, 어지럼증, 체액 저류, 갑작스러운 혈압 상승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인공 성분이 대부분이라 오메가3, 아연, 셀레늄 같은 진짜 해산물에 유익한 영양소는 거의 들어있지 않습니다. 결국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 전분과 당, 첨가물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착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게맛살을 건강하고 저렴한 해산물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산물의 장점을 거의 잃어버리고 오히려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악화시키는 식품입니다. 초밥, 샐러드, 냉동 간편식에서 무심코 게맛살을 섭취해왔다면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결국 오징어는 고콜레스테롤, 고퓨린 식품으로 노년기의 혈관과 관절을 동시에 해치는 위험한 선택이고 게맛살은 영양은 거의 없으면서 혈당 급상승과 나트륨 폭탄, 첨가물 과다로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가공식품입니다. 두 가지 모두 60세 이후에는 가능한 한 식탁에서 줄이거나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산물이 모두 건강하다는 믿음은 이미 오래된 고정관념일 뿐입니다. 이제는 해산물 속 숨은 함정을 구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피해야 할 해산물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관절 통증이 줄어들며 신장 부담이 줄어듭니다. 가리비를 떠올리면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고급스러운 식탁입니다. 부드러운 살점과 은은한 바다향, 레스토랑에서 버터나 크림 소스를 곁들여 나오는 요리는 그 자체로 특별한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가리비를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라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가리비는 60세 이후의 몸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큰 부담을 주는 해산물입니다. 신장을 지치게 하고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하며 조리 과정까지 문제를 키우기 때문입니다. 가리비에서 가장 먼저 문제되는 것은 중금속, 그 중에서도 카드뮴입니다. 카드뮴은 몸에 들어오면 배출이 잘 되지 않고 신장에 축적됩니다. 가리비처럼 바닷물을 여과해 먹이를 얻는 조개류는 환경오염 물질을 그대로 빨아들여 살 속에 저장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2022년 독성학 보고서에 따르면 가리비 한 끼 분량만으로도 체중 70kg 성인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주간 안전 섭취 기준치에 근접할 정도의 카드뮴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노년층에서는 배출 능력이 크게 떨어져 축적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입니다. 카드뮴이 쌓이면 신장의 여가 기능이 손상되고 단백뇨가 발생하며 결국 만성 신부전과 피로, 부종, 고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기대와 현실의 차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리비를 먹으면 오메가3 같은 좋은 성분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성분을 분석해보면 오메가3 함량이 놀라울 정도로 적습니다. 가리비 100g에는 EPA와 DHA가 합쳐서 30mg 남짓 들어 있습니다. 반면 같은 양의 굴에는 500mg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즉 뇌와 심장, 관절 건강을 기대하고 가리비를 먹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오히려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하고 독성 중금속만 몸속에 들어오는 셈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조리 방식입니다. 가리비는 흔히 크림소스, 버터, 기름을 많이 사용해 요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포화지방과 열량이 크게 늘어나 노년층에게는 또 다른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가리비 요리를 즐겨 먹는 어르신들 중에는 피로감, 집중력 저하, 불면, 혈압 상승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몸속에서 서서히 건강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또 다른 해산물, 새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크기와 낮은 지방 함량 때문에 안전한 단백질로 오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새우야말로 노년층에게 가장 위험한 해산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콜레스테롤입니다. 작은 한 줌 약 80g의 새우에는 18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 섭취량의 60%가 넘습니다. 60대 이후에는 혈관의 탄력이 줄고 간의 콜레스테롤 처리 속도가 느려지므로 이 정도 양도 큰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2021년 학술지 순환기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60세 이상 성인이 하루 300mg 이상의 콜레스테롤을 섭취했을 때 뇌졸중 위험이 35%, 관상동맥 질환 위험이 24% 증가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새우를 일주일에 두세 번 먹는 것만으로도 위험이 빠르게 누적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트로포마이오신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새우 단백질 속에 포함된 이 물질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계는 예측 불가능하게 변합니다.
평생 아무 문제 없이 새우를 먹어왔던 분이라도 65세 이후 갑자기 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와 임상면역학 학술지에 따르면 성인 갑각류 알레르기의 약 14%는 65세 이후 새로 발병하며 그중 상당수는 이전에 알레르기 병력이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피부 발진과 가려움에서 시작해 호흡곤란, 드물게는 전신성 아나필락시스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키틴입니다. 새우 껍질에 들어있는 이 성분은 소화기관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겨내더라도 미세한 조각이 남아 위산 분비가 줄어든 노인에게는 복부 팽만, 가스, 장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튀긴 새우는 껍질이 단단해져 소화가 더 힘들어집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운동이 느려진 노인에게는 소화장애와 불편함을 심화시킵니다. 네 번째 문제는 항생제 잔류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새우는 자연산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 양식된 수입산입니다. 질병을 막기 위해 일부 양식장에서는 옥시테트라사이클린이나 에녹사신 같은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식품안전연구에서는 동남아산 냉동 새우의 40% 이상에서 항생제 잔류물이 발견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성분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리고 항생제 내성을 높이며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가리비는 신장에 축적되는 카드뮴으로 인해 조용히 몸을 해치고 필요한 오메가3는 거의 제공하지 못하는 조개류입니다. 새우는 콜레스테롤과 알레르기 단백질, 소화 자극 물질, 항생제 잔류까지 겹겹이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해산물입니다. 두 가지 모두 보기에는 안전하고 고급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노년기에 특히 피해야 할 대표적 음식입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해삼은 이름은 익숙하지만 실제로 자주 접해본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특유의 젤라틴 같은 식감 때문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지만 연구 결과를 보면 해삼은 60세 이후 관절과 피부, 장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해산물입니다. 단순히 영양 보충이 아니라 노화로 인해 약해진 몸을 회복시키는 강력한 천연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해삼의 가장 큰 특징은 콜라겐과 항염 성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에서 콜라겐 합성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관절 연골은 얇아지고 움직임이 뻣뻣해지며 피부는 탄력을 잃고 잔주름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해삼에는 트리테르펜 글리코사이드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에서 콜라겐과 비슷한 작용을 하며 염증을 줄여줍니다. 2020년 분자학 국제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서는 해삼 추출물을 매일 섭취한 결과 단 12주 만에 관절 통증이 35% 줄었고 움직임과 유연성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반적인 진통제와 유사한 항염 효과를 보였지만 위를 자극하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해삼에는 우리가 흔히 관절 영양제로 구입하는 콘드로이틴 황산이 천연 형태로 들어 있습니다. 콘드로이틴은 관절 윤활을 돕고 연골 손상을 늦추며 나이가 들며 발생하는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을 막아줍니다. 시중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보다 흡수율이 높고 음식의 형태라 장기간 섭취에도 부담이 적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시아 전통의학에서는 해삼을 오랫동안 보양식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해삼은 관절뿐만 아니라 피부와 장 건강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콜라겐 전구체를 보충해 피부를 탄탄하게 유지하고 상처 치유 속도를 빠르게 하며 장점막을 보호해 염증성 장질환이나 과민성 대장 증후군 증상을 완화합니다. 실제로 해삼 섭취 후 피부 건조가 줄고 상처 회복이 빨라졌다는 임상 보고도 있습니다. 섭취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건조된 해삼을 물에 하룻밤 불려서 뼈 육수나 한방 재료와 함께 은근히 끓이면 깊은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생강, 마늘, 버섯을 곁들이면 항염 효과가 배가 되고 특유의 젤라틴 같은 식감은 콜라겐이 풍부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해산물은 초록이 홍합입니다. 뉴질랜드의 청정 해역에서 자라는 이 홍합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염 해산물 중 하나로 꼽힙니다. 특히 무릎과 엉덩이, 손가락 같은 노화된 관절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뚜렷합니다. 초록이 홍합이 특별한 이유는 흔한 생선에서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희귀 오메가3 지방산 ETA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TA는 염증을 일으키는 효소인 리폭시게나제의 활성을 차단해 관절의 붓기와 통증을 줄입니다. EPA와 DHA보다도 관절에 특화된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초록이 홍합 추출물을 12주간 섭취한 노인들이 관절 불편감이 42% 줄고 신체 기능이 35%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히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아침에 무릎이 뻣뻣해 일어나기 힘들었던 사람들이 다시 가벼운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된 사례가 보고된 것입니다. 초록이 홍합은 관절뿐 아니라 전신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아연, 셀레늄, 철분, 요드가 풍부해 노년기에 부족하기 쉬운 미량 원소를 보충합니다. 아연은 상처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필요하고 셀레늄은 갑상선 기능을 보호하며 피로를 줄입니다. 철분은 빈혈과 무기력을 개선하고 요드는 대사와 집중력을 지켜줍니다. 이 모든 영양소가 음식 형태로 제공되므로 보충제보다 체내 흡수율이 높습니다.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신선한 초록이 홍합을 찜으로 조리하면 영양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마늘, 파슬리, 레몬즙을 곁들이면 맛도 좋아지고 비타민C가 더해져 미네랄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지나치게 가열하거나 튀기면 항염 성분이 파괴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선한 제품이 어렵다면 동결 건조 가루나 추출물 형태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은퇴한 70대 여성은 무릎 관절 통증으로 오랫동안 불편했지만 초록이 홍합을 주 2회 섭취하면서 몇 달 만에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초록이 홍합이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관절 기능을 회복시키는 자연의 선물임을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해삼과 초록이 홍합은 60세 이후 꼭 식탁에 올려야 할 해산물입니다. 해삼은 콜라겐과 항염 성분으로 관절과 피부, 장 건강을 지켜주고 초록이 홍합은 희귀 오메가3와 미네랄로 관절 통증을 줄이고 전신 활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노년기에 가장 흔한 문제인 관절염과 관절 통증 그리고 피부 노화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두 가지 강력한 선택지입니다. 굴은 오래전부터 바다의 우유라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단백질과 미네랄이 풍부하다는 수준을 넘어 굴은 노년층에게 꼭 필요한 멀티비타민 역할을 합니다. 특히 60세 이후에 흔히 겪는 피로, 면역력 저하, 인지 기능 저하, 손발 저림 같은 증상에 굴은 강력한 보완책이 될 수 있습니다. 굴이 특별한 이유는 아연입니다. 중간 크기의 굴 2개만 먹어도 하루 아연 권장량을 모두 채울 수 있습니다. 아연은 300가지가 넘는 효소 반응에 관여하는데 상처 회복을 돕고 면역 기능을 지탱하며 미각과 후각을 유지하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 임상영양학 저널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40% 이상이 자신도 모르게 아연 결핍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감염에 취약해지고 상처가 잘 낫지 않으며 미각과 후각이 둔해지고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까지 이어졌습니다. 굴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이런 결핍을 효과적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굴은 비타민 B12의 공급원으로도 중요합니다. B12는 적혈구 형성과 신경계 유지에 꼭 필요하지만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고 흡수율이 떨어져 결핍이 쉽게 발생합니다. B12 부족은 기억력 감퇴, 우울감, 손발 저림, 빈혈을 유발합니다. 실제로 영양과 노화 건강 저널의 보고에서는 B12 수치가 낮은 노인이 인지 기능 저하를 겪을 확률이 70% 이상 더 높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굴은 소고기보다도 B12 함량이 높으면서 포화지방이 적어 노년층에게 최적의 공급원입니다. 여기에 구리와 셀레늄도 풍부합니다. 구리는 콜라겐 합성과 뼈 건강, 적혈구 생성에 필요하며 셀레늄은 갑상선 기능을 유지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피로를 줄여줍니다. 유럽 연구에서는 구리 섭취가 많은 노인들이 5년간 골절 위험이 18%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런 미네랄은 보충제로 섭취할 때보다 음식 형태로 먹었을 때 흡수율과 활용도가 훨씬 높습니다. 굴을 섭취할 때 중요한 점은 조리 방식입니다. 영양소를 보존하려면 날로 먹거나 살짝 찌는 것이 좋습니다. 튀기거나 크림소스와 함께 조리하면 영양 손실이 크고 포화지방이 늘어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레몬즙을 곁들이면 비타민C가 흡수를 촉진해 효과가 더 커집니다. 신선한 굴을 구하기 어렵다면 올리브 오일에 담긴 통조림 굴도 좋은 대안입니다. 일주일에 2-3번, 한 번에 2-3개만 섭취해도 눈에 띄는 활력 차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공 과정에서 염분 소금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아 고혈압신 장질환 환자는 섭취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캔 제품은 보관 과정에서 중금속 주석 등 용출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간 대량 섭취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또 신선 굴에 비해 비타민C 일부 열에 약한 영양소는 감소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할 해산물은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시모스입니다. 붉은 해조류의 일종인 시모스는 최근 자연의학과 영양학 분야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무려 90가지가 넘는 미네랄과 미량 원소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화로 인해 점차 고갈되는 다양한 영양소를 한꺼번에 공급할 수 있는 드문 식품입니다.
시모스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 심장과 근육 회복을 돕고 황과 셀레늄은 피부 재생과 관절 회복에 필요합니다. 철분은 산소 운반과 에너지 생성에 관여해 피로를 줄이고 요오드는 갑상선과 대사 기능을 지켜줍니다. 특히 비타민 C와 프롤린은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 관절과 피부를 동시에 강화합니다. 노년기에 흔히 나타나는 문제는 콜라겐 부족입니다. 60세가 넘으면 콜라겐 생성은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피부는 처지고 관절은 약해지며 회복 속도는 느려집니다. 시모스는 콜라겐 자체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체내에서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풍부하게 제공합니다. 실제로 2022년 해양약학 저널의 임상시험에서는 시모스를 8주간 섭취한 노인들의 관절 움직임이 37% 개선되고 피부 건조가 29% 줄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시모스는 장 건강에도 유익합니다. 점액질 성분이 장벽을 코팅해 염증을 줄이고 미세한 손상을 치유합니다. 또한 프리바이오틱스로 작용해 유익균 성장을 촉진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2021년 임상시험에서는 시모스 젤을 한 달간 섭취한 노인들의 복부 팽만, 불규칙한 배변, 피로감이 절반 이상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섭취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시모스를 깨끗이 씻어 12시간에서 24시간 불린 후 믹서에 갈아 젤 형태로 만들면 됩니다. 하루 한두 스푼을 스무디, 차, 국물 요리에 넣어 섭취하면 됩니다. 끓이지 말고 따뜻한 음식에 넣어야 성분이 살아 있습니다. 냉장 보관 시 3주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굴과 시모스는 60세 이후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해산물입니다. 굴은 아연, 비타민 B12, 굴이 셀레늄, 오메가3를 동시에 공급하는 바다의 멀티비타민이고 시모스는 90가지 미네랄과 콜라겐 전구체를 담아 관절, 피부, 장, 면역, 호흡기까지 지켜주는 세조류 슈퍼푸드입니다. 그러나 과잉 섭취 시 요오드 함량이 높아 갑상선 기능 이상이 유발 가능하므로 적당량 섭취하셔야 합니다. 무엇이든 과잉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피해야 할 해산물 4가지는 오징어, 게맛살, 가리비, 새우입니다. 겉으로는 담백해 보이지만 콜레스테롤, 퓨린, 가공 첨가물, 중금속, 알레르기, 단백질, 항생제, 잔류물 등으로 노년기에 큰 위험을 줍니다. 반대로 챙겨야 할 해산물 4가지는 해삼, 초록이, 홍합, 굴, 시모스입니다. 이들은 관절을 지키고 피부를 정개하고 면역을 강화하며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게 하는 천연 보약입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매주 식단에서 해로운 해산물을 하나 줄이고 이치유 해산물 중 하나로 바꾸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지만 에너지가 달라지고 소화가 편해지며 관절이 부드러워지고 피부가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혼자만 간직하지 말고 부모님, 배우자, 친구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누군가에게 다가올 건강 위기를 막아주고 잃어버린 활력을 되찾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항상 건강한 노후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정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가상의 인물을 바탕으로 각색된 내용이며 다양한 건강 자료를 참고해 제작한 일반적인 정보입니다. 의학적 자문이나 처방을 대신할 수 없으며 효과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강 결정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